그래, 인류애가 발동할 시기다 생각하면서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날 화가 나서 읽던 말던 내용 증명을 그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오늘은 제 브이로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진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옷을 좀 보디가드여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약간이 아닌 꽤 많이 인류애가 박살나는 나름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 또한 단타로 수익도 내고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물건도 있는데요. 건물주의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면 너무 웃기고요. 제가 서울에 아주 쓰러져가기 직전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용으로 보고 있는 친구이고요. 당연히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고 옛날 집인지라 평수가 14평 정도로 큽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평수가 더 커요. 24평인가 그럴 거예요. 처음 물건을 취득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아주 멍멍이판이었어요. 삐뽀삐뽀. 그래서 가성비 버전으로 화장실과 일부 집 수리를 거쳐 임대차를 마쳤는데요. 와, 나도 이제 임대인이구만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잠시. 얼마 안 돼서 2층 세입자분의 횡포가 시작됩니다. 바야흐로 집 수리를 부랴부랴 끝내고 월세 임대차를 맞추기 위해 임차인을 구해요 라고 올린 지 이틀인가 지나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9억이기도 하고 월세 보증금을 크게 안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중 연락은 좀 늦었지만 집을 빠르게 보러 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A씨가 있었는데요. 그 채팅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올린 월세 임대차 금액은 300에 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올려서 65만 원 안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월세만 안 밀린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전 세입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좀 그렇다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전 세입자분이 저한테 스트레스 준 거는 실제 없었습니다. 왜냐면 경매로 취득을 한 거였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 드리니까 명도가 순탄히 끝났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랬더니 월세 안 밀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를 급하게 근처로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딸인 본인 A씨가 월세를 부담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입주 희망일은 언제냐, 얼마나 사시려고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가라 그러시지만 않는다며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1년부터 계약이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분이랑 집을 보러 오시겠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했고요. 100만 원에 65만 원은 좀 어렵고 최소 300 보증에 60만 원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 계약하고 싶다는 다른 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가장 먼저 집 계약 의사를 밝혔으니까 저는 이분께 먼저 의사를 묻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고민을 하시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300에 60으로요. 그래서 원래 이 물건을 취득한 게 8월이었는데요. 11월 중순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임대차는 이제 끝났구나. 한숨 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분이랑 대화하고 전화하면서 느낀 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촉이랄까요? 뭔가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다른 분 받을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 사정도 제가 전화로 들은 게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인류애가 발동할 시기다 생각하면서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11월 중순에 들어온다던 A씨는 12월 중순까지 2주씩 2번이나 입주 시기를 미뤘습니다. 물론 저는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웬만하면 다 이해해주자라는 생각으로 별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중순 입주 당일이 되었을 때 분명 이사는 왔는데 당일날 100만 원만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나눠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월세랑 같이. 그래서 뭐 이미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저의 임대인의 삶이 엄청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래도 나눠서 나머지 300만 원을 채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봤나 보다. 죄송스럽네. 생각하기 무섭게 첫 월세를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0만 원 더 주셔야 된다고 했고 이분은 매달 월세를 넣어줘야 하는 날에 돈을 넣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빼고. 말 안 하면 절대 안 줄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솔직히 말해도 그냥 연락 씹던데 그 사람이랑 대화 내역을 보면 제가 보낸 게 입금 좀요, 입금 좀요, 입금 좀요 이거예요. 그냥 이 내용밖에 없어요. 뭐 언제는 한참 씹다가 저한테 답장이 온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핸드폰을 변기통에 빠뜨렸대요.
그래서 고장나서 연락을 못했대요. 그 이후로도 어떻게 달마다 변기통에 빠뜨리는 건지 뭔지 연락이 참 안 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썼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분은 A씨의 아버지분인데 A씨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남편이 돈을 붙여주더라고요. 통장에 남자 이름이 찍혀서 들어왔어요. 근데요, 연락처는 자기 연락처로 써놔서 일명 물주죠. 돈을 주는 남편분 번호를 모르니까 이게 돈을 받는데 제가 A씨한테 돈 주세요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남편한테 가서 그래 저 사람한테 돈 보내라 이렇게 전달되니까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첫 월세를 받고 두 번째 월세는 웬일로 60만 원을 날짜 맞춰서 보내줬습니다. 오,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잘 보내주시겠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월세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월세 밀리는 날에 맞춰서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인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 또한 경험이다 생각하며 최대한 이너피스를 외치며 편하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화낸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요. 결국 2달치 월세가 밀리는 날이 지났고 갑자기 1층 세입자한테 정말 처음 듣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문자 내용인데요. 혹시 2층 이사 가셨나요? 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2층이 나가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따로 연락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위에 사람 사는지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 아저씨, 임차인 A씨의 아빠죠. 그분이 뭐 나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 3월 18일, 19일쯤에 이사 나가신다고. 그 위에 살던 실제 세입자분이요. 그 A씨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3달을 사신 건데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는 1년 계약을 했고 명백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집주인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나갈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이때 저는 이사라도 나가는 게 어디냐. 솔직히 좀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명도 소송은 안 해도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나갔는지 직접 보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퇴근하고 바로 그 집으로 넘어가서 2층을 봤습니다. 진짜 짐을 다 빼긴 했었어요. 일부 침구류나 이런 거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대로 있긴 했는데요. 이 집은 가스비랑 전기세는 1, 2층 따로 나오는데 수도세가 같이 나와요. 1층과 나눠서 내야 했는데 돈 보내준다고 해놓고 1층 세입자분들한테도 수도세도 안 줬더라고요. 뭐 그 A씨분은 제 동영상 안 보겠지만 월세 안 밀린다고요? 본인이 쓴 공과금을 처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가스비랑 전기세도 안 내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날 화가 나서 읽던 말던 내용 증명을 그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귀신같이 읽으시더라고요. 원칙상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거니까 세입자는 구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하고 있대요. 못 구한 거죠. 저는 이게 근데 더 이상 신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제가 구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기본적인 예의는 앞으로 좀 지키시면서 사시길 바란다고 A씨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치우기 귀찮은 쓰레기도 2층 옆 발코니 공간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네. 저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감정 호소에 당해서 100만 원 보증금 받았었으면 와 진짜 너무 아찔해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이없어 보이는 분은 받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분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서 제가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임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집주인, 뭐 건물주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남들은 부러워할지언정. 특히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고개 빠지게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역시 임대인의 삶이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을 잘 만나는 게 복이라는 말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여러분도 경매 공매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무조건 집주인이 되고 임대차 계약서 많이 쓰실 겁니다. 저처럼 착한 척하고 인류애로 감싸 안으려다 폭삭 늙지 마시고 최소 10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금액을 보증금 넉넉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버리고 간 짐과 공과금은 보증금에서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과 임대차 가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그분은 올해 6월에 들어오신다고 했고요. 현재 계약서 쓸 때 느낌은 이분은 괜찮았어요. 부디 제 속을 뒤집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편한 느낌이 드니까 한번 믿어보려고요. 만약 또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2탄 안 만들고 싶은데요.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별일이 없기를 빌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도 제 실전 투자 얘기는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타 물건도 매도 예정이라서 매도가 되고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한 명의 사람이 채널 구독을 10개도 안 한다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제 채널의 진정성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소통하는 부자토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